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볼까요? 네.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연구소에 올 일이 있어서요. 예, 점심 되기 전에 잠깐 라방하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 괜찮죠? 어서 오십시오. 자, 베이컨님, 네, YJ 희원님, 네, 포지티브님, 네, 스케얼리님, 네, 해피 순주님, 네, 스타링님이 코치님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네, 네, 마그마님. 인스타는 좋은 게 저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라이브를 키려고 하면 팔로우가 몇 명에 있다 이렇게 떠요, 숫자가. 오늘도 보니까 1000분 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자녀교육 Q&A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그마님도 안녕하세요. 네, 브레이닝도 안녕하시고요. 팬입니다. 그러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제이바이킴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멋지십니다. 네, 스타드님, 코치님, 그레이티의 청모자 너무 예쁩니다. 청모자 예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모자인데요. 비싼 모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쓰는 모자 중에서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있거든요. 얘는 시장표인데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굿모닝입니다. 네, 로라님, 네, 제미니님, 네, 이제이피님. 릴스만 보다가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라이브 재밌어요. 네, 히오베베님, 네, HS, 이디바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길상사가 아니라, 제가 입에 길상사가 붙었네요. 봉은사. 삼성동에 있는 가장 큰 절이죠. 예, 절에 갔었어요. 저는 그냥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산책하러 가는 거예요. 산책. 립 제품들이 항상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요. 포인트는 한 개만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로드샵 가면 립글로스를 많이 팔아요.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핑크가 돌고 펄이 도는 거를 한 10개 정도 사요, 그냥. 예, 안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그 립스틱에 덧발라요. 그러면 조금 더, 예, 자연스럽게 되죠. 자연스럽죠? 예, 사실 오늘 제가 이 핸드폰이 잘 나와서 그렇지 완전 노메이크업이거든요. 네. 근데 괜찮잖아요. 이 정도도. 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홍승님. 네, 쭈아님이 운동하고 오셨다고. 그러세요? DAON님도 매번 피드 릴스만 보다가 운전 중인데 알람이 보여서 왔다고. 더 어서 오세요. 예, 토마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피부 좋아 보여. 피부는 조금 좋은 편인데, 그래도 이 화면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조명도 하나 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핸드폰이 그 카메라가 왜 전방 후방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핸드폰은 셀카 핸드폰이 더 보정이 많이 돼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이. 그래서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고. 제가 요즘에 오즈모 포켓3로 이제 계속 촬영을 할 건데, 그거는 아예 보정 기능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얼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캣우먼님 어서 오세요. 네, 올리비아님. 예. 네, 오늘 그냥 노메이크업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비비 하나 발랐습니다. 역시 모자 쓴 코치님이, 네, 세젤 얘가 뭘까요? 세젤 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런 건가요? 예, 읽기 민망한데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5월에 국직간 행사들은 거의 다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나 학원, 과외 선생님들한테 하는 스승의 날 행사 정도? 그렇죠?
저는 이제 6월에 일본 여행 갈 거를 예약을 해놨는데,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예약을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막상 내일이 이제 출국일이야. 근데 오늘 짐을 싸.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 가기 전날은 고민을 해요. 아, 가기 싫어. 때려칠까? 막 이런 고민해요. 그런데 또 가보면, 재밌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한 달, 두 달 때, 그때 그 화면이, 정지 화면이 생각이 날 때가 제일 좋아요. 패키지를 갔는데 남편이 부지런해요. 그래서 막 나를 깨워요. 5시만 돼도 막 일어나자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빨리 일어나지. 그럼 나와요. 그럼 5시에 갈 데가 어딨어요. 편의점만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일본은 편의점 커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그냥 남의 동네를 걸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뭐 부지런한 분들은 나와서 골목을 쓸기도 하고, 지나가다 그냥 외국인한테 이야기를 걸기도 하고 인사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느꼈던 공기 냄새, 커피 향, 그리고 그때 그 새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가 세젤이에요. 만화 주인공 이름 같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여행은 예약하고 계획 짤 때가 제일 좋아요. 전 여행지에서 다음 여행 계획하기가 취미입니다. 그러세요?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6월에 일본에 가는데 약간 오지 같은 데 가거든요.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반바지를 좀 가져가야겠다. 근데 제가 반바지를 왜 잘 안 입냐면, 제가 하체가 조금 빈약하고 팔다리가 가늘어요. 특히 다리가 아주 가늘어요. 근데 저는 다리 하체에 이렇게 약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예.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남편 유전자를 받아서 하체가 다 빵빵해요. 약간 합의 정도일 정도로 단단해요. 전 그게 좋아요. 전 너무 이 다리고 허벅지고 힙이고 빈약하단 말이에요. 옷을 입을 때는 예쁜데 옷에는 좋아요. 예, 근데 건강상에 아니면 좀 멋없어 보여. 그래서 제가 옷을 크게 입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리가 안 드러나는 옷을 입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마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스 핸드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친정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도통 만족이 없으신 엄마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 겨울방학 때 저와 단둘이 모녀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시네요. 추천하시는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겨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동선하고 식사예요. 네. 그래서 특히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가시는 게 제일 맞아요. 중국은 굉장히 광활하고 이동 시간도 길고 자연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식사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렇고, 제주를 겨울에 가기엔 좀 추워요. 제주가 바람도 많이 불고. 반대로 동남아를 간다는 얘기는 또 동남아 음식이 입에 맞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예. 그리고 또 자칫하면 막 날씨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냥 엄마랑 편하게 가기는 대만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만, 아니면 일본,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선과 식사다, 어른들은. 사실 어른들 눈에 뭐 그렇게 뭐 자연을 보고 감동을 느끼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얘 왜 멀다, 어디까지 가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튼 식사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가까운 외국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또 젊은이들과 달리 스포츠, 액티비티 싫어하시거든요. 뭐 거기서 수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물어보시고, 엄마랑 같이 뭐 홈페이지 이렇게 보여주면 좋죠, 뭐.
가셔도 좋습니다. 일본 자유여행 가세요? 아니요. 브라이트 스푼이라고 일본 전문 여행사가 있어요.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친구랑 갔다 왔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인가? 요코하마에 자유여행 비슷하게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도시도 조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동네도 구경하고 항구도 보고 또 일본만의 특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키지로 가시고 편하게. 왜냐하면 결정할 때 엄마랑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갈 때는 쉬운 코스로 가라. 막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게. 항상 내 능력에 벅찰 때 힘이 들고 그때 싸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가라. 엄마께서 일본을 원하세요? 일본 여행사요. 브라이트 스푼. 작은 데예요. 예, 근데 제가 좀 좋아해요. 겨울에 친정엄마 일본 유인 온천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좋죠. 그래서 가서 일단 식사가 일본 음식은 우리가 일식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쌀이 좋잖아요. 일본이. 근데 요즘에 일본이 쌀값이 엄청 비싸져가지고 뭐 초밥에 있는 밥도 양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막 싹쓸이 해간다 이런 말들도 많아서 약간 흉흉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뭐 여행객이 체감을 느낄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재희님 질문하셨는데요. 예, 답변 드릴게요. 여행 얘기 조금만 더 하다가 드릴게요. 남편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인데 생일이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력으로 6월 7일인데 남편이 음력으로 6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차이 생일이니까 이렇게 생일 잔치를 남편 위주로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열흘 있다 엄마 생일 축하하고 열흘 있다가 또 아빠 생일이야 뭐 선물 준비 이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이들이 이제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서로 자축 파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예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정했는데 되게 오지예요. 제가 지명도 아직 못 외워요. 그냥 프로그램 보고 날짜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밥 먹고 한참 걷고 뭐 이러는 거죠. 뭐. 네. 그리고 11월에는 또 저희 결혼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약을 할 때 같이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브라이트 스푼이 한 여행 팀이 15명으로 거의 제한을 하고 그리고 매니아들이만 가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돼요. 예, 그래서 11월에도 한번 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이번에 미국에 이제 사는 집을 이제 구매는 아니고요. 그래도 정식으로 자기가 계약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오시라 그래서 아마 아들 집도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장거리 이코노미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횟수를 줄이고 조금 편한 데로 가자.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행을 되게 두려워하는 나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럽니다. 수지님 잘 계시죠? 인도에서. 네, 브라이트 스푼. 네. EJP 님도, 남편이랑 생일이 8월에 열흘 차이라고요. 그래요? 캐스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스타드님이 다방면으로 지혜를 주시는 코치니 아이와 집에서 같이 요리할 수 있는 메뉴 예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함박스테이크 레시피. 그거 유튜브 샤론 코치 TV 들어가면 카테고리에 그 재생 목록에 샤론 코치 생활 꿀팁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 하세요.
그거 제가 어디에서 함박스테이크 먹어도 저는 제가 만든 레시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해보세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고기 2, 돼지고기 1, 그리고 식빵 가루.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초가 결혼 10주년인데 기념 여행 어떤 거 추천하세요? 많이 보고 아시는 코치님께 여쭙니다. 남편하고 의지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막 빡세게 시간을 막 쪼개서 막 그 며칠 여행 동안 해서 다 뽑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슬렁슬렁 하는 건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행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패키지가 낫다. 그냥 주는 밥 먹고, 왜냐하면 그래도 제일 유명한 데를 눈도장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기획을 한다면 내 에너지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결혼기념일은 서로 축하해주러 가는 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노동하는 거는 힘들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자유여행 여러분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논해보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뭐 홈쇼핑 특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이렇게 뒤져보세요. 예, 거기서 제일 만만한데 동선이 괜찮은 데를 가고, 하나 팁 드릴게요. 제가 패키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패키지 들어가면 여러분은 일단 날짜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 보면 날짜별로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막 버스로 5시간 이동한다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패키지를 들어갔는데 그 하루에 이동이 너무 많아. 그 뜻은 뭐냐면 숙소가 너무 싼 데 있는 거야. 관광지에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숙소가 멀리 있어서 잠을 자려 몇 시간을 간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 되게 많다.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이 코치님 함박스테이크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막 일본 함박스테이크 뭐 어디 거 다 먹어봤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거 맛있고 닭도리탕도 진짜 맛있고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예, 해보세요. 재밌을 거다. 자, 우리 또 자녀교육 Q&A 봅시다. 이재희 님이 코치님 초5예요. 구몬 연산을 중1 과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틀립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다 맞는다고 하는데 다 틀리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야단을 너무 쳐서 주위에서 다들 유지하라고 하는데 저랑 너무 싸우니까 그만둬야 할지 고민됩니다. 초5에 구몬 연산 중학과정 꼭 해야 될까요? 답은 안 해도 된다. 너무 지겨워서 그래요, 얘가. 그러니까 이 틀린다는 거는 뭐냐면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충 한다는 얘기야, 대충. 왜 대충 하냐? 너무 오래 해서 몸이 기억을 해. 몸이. 뇌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서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연산은 사실은 몇 년 가정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사칙 연산만 정확히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굳이 그걸 연산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끊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오히려 교과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되고 심화가 돼야 돼요. 지금 수학을 더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지 단순하게 연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거는 끊어도 됩니다. 네, 기분 좋게 끊으세요. 괜찮아요. 네, 지혜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자, 네. 헤오디히님인가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6살이에요. 다비수, 구몬을 병행하고 있는데 다비수는 2자릿수 덧셈을 하고 있고요. 구몬은 제가 진도를 빨리 빼달라고 해서 이제 겨우 플러스 1이 뭐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지만 다비수가 혹시 안 맞을까 싶어 교과식 연산인 구몬도 같이 병행하고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학습지로 갈아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지금 수학의 시작이 연산이라는 건 아는데 너무 그 압박감이 느껴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학년, 2학년 최상위 수학은 표지만 최상위 수학이지 별 차이 없어요. 왜? 그 학년, 그 나이 애들이 받아들이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된다. 뭐 다비수를 하든지 구몬을 하든지, 그리고 진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6살 진도가 뭐가 중요해. 오히려 나라면 6살이에요. 유아들이 엄마가 읽어주면 좋을 수학 동화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기본 원리, 개념 같은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런 책을 좀 엄마가 읽어줘서 근원적으로 아이가 수학에, 숫자에 관심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또 만일에 돈을 좋아하는 아이라면요, 돈을 갖고도 연산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0,000원이야, 1,000원이야, 50,000원이야. 그럼 거기 다 나오지 않아요? 10,000원짜리 5개, 5번 더하나, 곱하기 5를 하나, 이게 50,000원이잖아요. 그 10,000원을 또 쪼개면 1,000원이잖아요. 10번 쪼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하면 돼요. 예. 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오히려, 7살부터 8살, 9살 사고력 수학을 제대로 좀 배우고, 지금은 그냥 수에 대해서 재밌게 하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스터딩님이 경기 초2입니다. 코치님께 자녀들 초2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애 따라 다 다른데, 저는 10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 5살부터 우리가 애들 막 연필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또 그게 누리과정의 시작도 돼요. 5세, 6세, 7세, 그리고 8세, 9세, 이 5년은요, 몇 가지 엄마랑 만들어질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그 신뢰감.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신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은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요청했을 때 도와주신다라는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10살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랑 했던 많은 경험들이 추억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그 다음에 추억.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이 하나라면, 여태 큰애랑 같이 뭐 시장에 가서 뭐 사 먹었던 거, 거기서 물건 샀던 거, 그 잔상들이 이미지가 애들 마음속에 되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한테만 살짝 뭘 줬던 거, 그리고 엄마랑 같이 뭐 요리했던 거, 여행 갔던 거, 막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신뢰랑 믿는다랑 좋아한다는 좀 다르죠. 예. 그렇죠? 신뢰는 나의 보호자의 개념이 더 강하고, 좋아한다는 약간 인생의 같은 동반자?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처럼.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야 돼. 세 번째가 공부 습관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초2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얘가 그날 공부한 거 한번 이렇게 훑어라도 보고,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하고, 학원 갔다 와서 뭐 봐주고. 그래서 엉덩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4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45분이 1교시 시간이에요. 근데 대치동에서는 보통 3학년부터는 아이가 집중해서 3시간 이상을 뭔가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요. 학원에서 많이 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초2까지는 엄마표가 많이 가능해요. 엄마표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주간계획표 만들고 데일리로 또 수첩에다가 정리해서 체크해서 이게 계속 쌓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 추억, 공부 습관 이 세 가지를 하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받으신 분들은 네, 또 댓글을 달아보세요. 자, 이JP님이
코치님, 3학년 남자아이가 노는 걸 좋아하는데 똘똘하고 욕심 많고, 네. 시키면 잘하긴 하는데 꼼꼼하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똘똘하고 수업은 잘 따라오는데 여느 아이들처럼 산만하고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아이에 대해 상의 많이 하고 분석도 하는데 저는 웩슬러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검사비를 듣더니 꼭 해야 하냐고 합니다.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3학년 남자아이가 노는 거 좋아하고 산만한 거 너무 정상이다. 너무 정상. 3학년 아이가 막 자기가 뭐 어른처럼 하는 게 더 꼴보기 싫어 나는. 이때는 이래도 돼. 뭐 어때? 그리고 그때 많이 놀아보고 에너지 많이 발산해보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런 행동하니까 어른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행동하니까 내가 손해구나도 깨닫게 되거든. 이거를 부모가 말로 해서 깨닫는 거는 와닿지 않아. 뼈가 깨달아야 돼. 뼈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웩슬러, 초3이 할 필요 없다. 아니 초3이 그동안에 이런 웩슬러 검사에 관련된 그런 많은 활동들, 즉 평가받을 활동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낮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게 낮다고 공부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지금 와서 얘가 머리가 좋다고 덕을 볼 거야, 머리가 나쁘다고 피해를 볼 거야. 전 그럴 필요 없어. 오히려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 아이가 놀 때는 막 놀아. 그리고 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요거를 잘하게 훈련을 좀 시키는 게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할 필요 없다. 스타디님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저만 알고 싶은 코치님이셨는데 이제는 주변 엄마들이 다 알고 계시네요. 코치님과 인연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인스타 릴스 하고 얼굴이 예전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친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또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동네를. 정말 인사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도 뭐 반갑게 뭐 허그할 때도 있고 손잡을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이재희님이 뼈가 깨달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돈 쓰지 말고 돈을 좀 모아놓으세요. 아이 통장에. 나중에 초4부터 좋은 학원 보내야 되니까 지금은 좀 갖고 있어라. 다운님이 코치님 저도 5학년 아이인데 영어는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6학년 형님 반에서 중2 과정을 하고 있다. 수학은 집에서 최상이랑 최상이 S를 푸는데 최상이 하이 레벨을 손도 못 댄다? S는 또 쉽다고 합니다. 같은 학원 수학은 시간 때문에 못 듣고 싶은데 학원을 옮겨서라도 수학을 시작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5학년 아이가 영어를 미국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영어 활동이에요. 이거 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아이가 토플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영어의 전체적인 근력을 키울 타임에 평가라는 그 기술을 익히고, 또 어차피 그거는 쓸데도 없는 거고, 영어 학원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도 이제 5학년이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교재만 푼다고 수학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지역에 수학 전문학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도 가급적이면 어학원에서 해야 된다. 둘 다 지금 안 맞아요. 민나상님 오셨어요? 예. 아유, 고생하셨죠, 그날.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저 연구소에 있는 책을 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막 싸가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할 필요 없다. 해피 순주님. 그리고 지금 그 저한테 고학년들 있죠. 특히 고학년들은 중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등반 클래스라고 새로 강의를 어제 오픈했어요. 샤론코치클래스.com
그냥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 이래도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예, 중등반 클래스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제대로 방향이 안 맞으면 애쓰고 돈 쓰고 시간 날리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셔라. 아시겠죠? 네. 다오님이 감사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라방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저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현재.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자, 해피순주님이 비영어권 동남아 거주 중 중학교 입학 직전 둘째가 4학년 직전 그러니까 6-2 겨울 3- 겨울에 한국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살던 동네가 아닌 학군지로 이사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외국에 있다 보니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학군지로 가는 것이 맞나 고민됩니다. 근데 학군지나 비학군지나 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봤을 때 그래도 뭐 공부를 수능을 중심으로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수능이 되느냐 수능이 안 되느냐 그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다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비학군지는 수능이 안 되느냐 본다면 비학군지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 많고 거기에 대학교 입학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1단계가.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 잣대가 일단 학교 시험을 못 보면 그 학원을 끊어요. 그래서 학원들은 다 내신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보다 수능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수능으로 인서울대학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 학군지로 가는 게 더 맞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 5학년도 중등반 클래스 들으면 좋으면 되죠. 네. 제가 뭐,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는 유아 초등저들도 들으라고 하거든요. 뭐, 방대한 양이고, 일단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길게 로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장표, 강의 자료만 3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스며들듯이 공부해야지 2028 대입을 우리가 대비합니다. 아시겠죠? 자, what is your rabbit이에요? 네. 초일 여하 분당. 영유를 나왔고, 현재 주2에 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영유 1년차라 영어도 아직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 소마 A에서, 소마 A반에서 곧 프리미어 교재와 교과 3-1 최상위 주2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영수의 공부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냥 지금 스타일대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 대신에 주2에 4대0의 어학원을 다니는데 뭐를 하나 넣어주면 좋으냐면 원서 리딩을 좀 많이 넣어주면 돼요. 초1이잖아요. 예. 원서 리딩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어학원에서 내주는 쓰기 숙제를 충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초1, 초2 수상까지 쭉 끌면 뭐 영유 3년차 아이들하고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수학도 잘하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예,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해피님이 초저 때 샤론 코치님 강의를 많이 듣고 외국에서 국제학교 적응에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중등반 클래스 신청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중학교 선택,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선택, 고등학교 생활, 그 다음에 대학교 선택이 크게 입시의 큰 틀이고요. 그리고 중등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거 10가지에 대한 솔루션. 근데 그 내용이 실제 대치동에 있는 학부모가 대치동 자료를 다 주셨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강사가 또 수학 자료를 다 주셨고, 또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많은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라. 특히
비학군지에서 대치동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는 막 삼육중, 화산중, 뭐 국제중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반 클래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맘은 예비초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초등저 클래스도 있어요. 네, 그것도 보시라. 코치님 뒤에 배경도 색달라서 오늘 산뜻한다. 아, 여기는 저희 연구소의 강의실이에요. 30명 들어오는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 뒤에 방송 장비를 되게 저런 소품들을 좋아해요. 보세요. 저거 허리우드에 가서 산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네. 자, 또 합시다. What is your level님 아시겠죠? 지금 충분히고, 보충은 원서를 좀 더 넣어주고, 그리고 어학원의 쓰기쓰기를 꼭 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수학이랑 병행하라 하면 됩니다. 미드 은지님이 6살,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키가 작으니까 나에게 형아라고 불러라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형령하고 놀다가 유치원 선생님께서 교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엄마가 유치원 엄마를 같이 있는 곳에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그럴 때는 그냥 나중에 만나면 너무 기분 나쁘셨죠. 죄송해요. 이러면 풀려요. 그거를 같이 뭐 애들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엄마 입장에 기분 나빠. 근데 뭐가 있어야 했냐면 이 형, 동생의 기준을 아이한테 설명하면 돼요. 형하고 동생의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이예요, 나이. 출생, 나이. 그러니까 6살인데 친구도 6살이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이라 부르는 거 아니야. 호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고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키가 큰 사람은 형, 키가 작은 사람은 동생이라고 자기가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모르고 나이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큰 뜻은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어른의 잣대를 보면 기분 나쁜 거지. 우리 애가 작다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간 같이 가짜로 연극하듯이 그냥 해본 거예요. 동생 그 친구도 내가 어리니까 형령하고 걔는 또 뭐 이렇게 하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어른들은 기분이 나쁜 거지. 어른들은.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사과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형 동생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풀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그래서 풀려라. 작은 아이를 둔 엄마는 속상하죠. 속상하죠, 당연히. 기분 나쁜데 이거는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이나 특히 내 자존심을 갖다가 얹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아시겠죠? 뜬금없이 코치님 항상 맛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집? 어디 맛집? 그냥 평상시 얘기죠? 아니 근데 요즘 맛집이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저도 매봉에 가끔 가면 제가 좋아하는 맛집들이 다 없어져 막. 너무 속상해. 안 되나 봐요. 정말 안 되나 봐. 다원님이 우리 집 큰애가 5살에 키가 130에 유치원에 입학했더니 7살까지 누나 언니라고 부른다.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6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일까요? 저희 아이 남동생도 있고 친척 형들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형아니까 키가 크지 이런 말. 근데 지금 그게 얘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면 돼. 그렇잖아. 뭐가 중요해 그게. 알려주면 되지. 괜찮아. HS 디바인님이 용인 7살 3년차 영유 남아 SR은 3점 초반대 나오는데 남자아이다 보니 쓰는 걸 힘들어해서 숙제하는 걸 싫어해요. 벌써부터 초등 연계 학원이 고민되는데 주 4회 반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 2회 화상영어 앤 원어민 스피킹 학원 2회로 보내도 될까요? 학교 가서 주 4회 보내면 아이가 영어에 너무 지칠까봐 고민됩니다. 둘 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초일초이에 영어는 그냥 얘가 뭐 비디오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원서 읽고 일기 쓰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어차피 학원에서 스피킹 해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사고력 수학하고 수학 비중, 그 다음에 과학 실험과 이런 거 하셔야 돼요. HS 디바이님은 예비초 클래스를 좀 들으실래요? 예, 그거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너무 부담 많아요. 그러면 얘가 뭐 영어 뭐 그렇게까지 뭐 영유 다녔는데, 물론 영유라는 게 엄마가 중간중간 어떻게 또 메이크업을 해줬냐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고착화된 실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유를 다녔다, 초등 연계를 2년 했다, 5년을 내가 빡세게 했다라고 영어 실력이 있느냐? 그때 영어 실력은 있을 수 있으나 중학교 영어, 수능 영어, 토플 영어 다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매칭하지 않아요, 100%. 근데 또 어떤 심한 분들은 막 유튜브 나와서 영유 다녀봤자 뭐 3학년 되면 다 없어진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망각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나여 있는 거고 이렇게 잠재 있는 거고 나중에 또 끄집어내는 거고 영재도 영재 교육을 해서 계속 개발을 하는 건데 영유 다녔다 그게 뭐 3학년까지 쭉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거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다. 아시겠죠? 스노우님이 코치님 중1 딸, 초2 아들. 딸이 사춘기라 저와 충돌이 잦아지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동생이 따라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걔가 걸면 AI처럼 감정을 빼고 필요한 말만 하시고요. 아들이 따라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개구쟁이 시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귀엽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춘기가 중요하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사춘기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의 특히 교육열이 높은 집일수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가 갑이고 아이가 을의 입장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춘기잖아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게 사춘기거든요. 근데 이때 엄마들은 성격적인 것도 걱정이 되지만 얘가 공부를 안 할까도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만일 아이가 너무 예의가 없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너의 상태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간의 예의까지는 건들지 말자. 왜? 이건 나중에 상처로 남아요. 굉장히 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엄마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세요. 아이한테. 1, 2, 3, 4로. 그래서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약간 오더하듯이 우리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듯이 1, 뭐뭐뭐, 2, 뭐뭐, 3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거 안 한다. 걔는 말로 해도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리고 동생이 그러는 것도 동생한테 얘기하면 돼요. 너가 누나를 따라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 엄마가 속상해 라고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안 할 거예요. 근데 가끔 해도 그때는 개구장이라서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견뎌야 될 몫이다. 아시겠죠? 사춘기에 대한 강의도 제가 또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초등고 클래스 B라고 있는데 그게 과목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이해, 그다음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뭐 교재 다 뭐 추천해드리는데 스타트가 사춘기예요. 사춘기를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춘기 되게 어렵다. 미세스 샌드님이 경북 지역 교대 부설 초2 남아 아이가 반장을 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공부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마냥 귀여운데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붕 뜬 게 느껴서 염려가 됩니다. 충고 부탁합니다. 반장을 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 이 얘기는 약간 뽐내는 거예요. 어우 우리 아들 반장이네. 아이고 멋져. 그리고 학생 이제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야 근데 야 반장이 공부도 좀 잘해야지. 반장이 공부 못하면 좀 없어 보여. 그러면서 그날 해야 될 양은 하게 도와주세요. 반장은 공부도 잘해야죠. 그래야지 더 멋있죠. 엄친아 예 공부도 잘하는 애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가 뭐 붕 뜬다 뭐가 염려가 돼요. 예 사람이 우리가 완장 그 달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상관없다. 신나게 와우 멋져 막 이러면서 그냥 공부까지 플랜을 딱 짜주는 게 엄마가 뒤에 가서 웃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다. 자, AHSTNS 러브님이 샤론 코치님 말씀 듣기만 해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라디오 켜놓고 여름김치 하고 있어요. 와, 여름김치 맛있겠다. 여름김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얼갈이 같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국물이 좀 자작하고 예 그리고 또 저는 그 열무김치 끝에 요만큼 달린 무 있죠. 예 우리가 막 그 수염을 막 긁고 흙을 그거 싹 넣는 거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연필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다가 이제 국물이 자작하면 소면을 좀 말아서 먹어도 참 맛있고 국물만 떠먹어도 맛있죠. 먹고 싶은데요. 네. 학업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갑이지만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상황이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중3부터는 학원 선택권을 아이한테 줘야 된다. 학원 선택권. 아이가 엄마 이 학원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이건 필요해 라고 해야지 걔가 더 집중해서 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얼갈이랑 열무 자작하게 먹는 김치하고 있다고. 그렇죠. 맛있죠. 예. 그런 거는 참 밥이 흰쌀밥보다 보리가 살짝 섞인 밥이 어울려. 이상하게. 그게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불고기나 이런 거는 진짜 흰쌀밥에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 얼갈이나 이런 거는 보리가 살짝 들어간 게 되게 맛있죠. 달라. 그렇죠? 네. 참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랑 대화하는 그 폭이 참 넓어요. 그렇죠? 또 고추장도 막 볶은 고추장만 넣어서 서걱서걱 비비고 약간 그 열무 국물을 살짝 넣어봐. 그것도 맛있잖아. 애매하게 하는 거지. 그것도 맛있어. 도곡 보리밥 추천해줘서 잘 먹었. 도곡 보리밥 얻은 거지? 어떤 거? 저거 얘기하는 건가? 어디지 그게? 이름 뭐지? 이름이 잊어버렸다. 근데 좀 맛이 없어졌어. 거기도 조금 맛이 없어졌어. 요즘에 식당들이 이게 물가가 비싸면서 생각보다 그 가치가 좀 떨어져. 좀 맛이 없어. 맛있는 집 추천 하나 해줄까요?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에 가면 나도 그 집 이름을 잘 잊어버리네. 한정식집 한식집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디냐면 그 샤브샤브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 이름 뭐나 이름 뭐지? 누가 좀 알려줄게요. 지하. 거기 되게 맛있어. 거기 되게 맛있어. 거기는 저는 가면 애호박찌개랑 그 다음에 한정식 하나 시켜. 그 둘이 남편하고 나눠 먹어. 그리고 솥밥을 해달라 그래. 맛있어요. 어제는 뭐 먹었지? 어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를 걸어가서 가는 데만 거의 한 6,000보 7,000보 돼요. 걷는 거. 그래서 송이라고 있어요. 송 10층에 식당가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그 메밀로 만든 막국수인데 쟁반국수라 그래서 국물이 좀 넉넉해 찌유 국물이 많은 그런 국수랑 그걸 정식으로 시키면 유부초밥하고 튀김 몇 개가 나오는데 뭐 유부초밥 이렇게 맛있진 않지만 그냥 뭐 쌀을 조금 먹는 느낌? 그리고 통만두 이렇게 먹었어요. 남파고택 맞아. 남파고택이가 거기 맞아요. 거기 맛있어요.
거기 제가 처음부터 갔는데 그땐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자리 잡았더라고. 예. 거기가 롯데백화점 강남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이야. 제일 맛있는 집. 아시겠죠? 토마토님이 코치님 영문법이 독해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없죠. 일리가 없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문법은 뭐예요? 글을 쓰는 방법인데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읽는 사람이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문법적으로 하다 보면 나의 생각, 아이디어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라면 할 말은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 킨더부터도 말은 정확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비문, 글이 아닌 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판사의 에디터들이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첫 작가들이 이제 원고를 보낼 때 출판 개혁을 하잖아요. 정말 다 지워요. 반복되는 거, 그다음 비문, 문장의 구조에 안 맞는 거, 법에 안 맞는 거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글이 곧 문법이에요. 이거는 틀린 말. 미드 은지님이 선생님께서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1개, 2개 정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4살, 6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잖아요. 밝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그럼 됐죠. 근데 거기다가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공부하고 싶은 거는 움켜셔. 약간 욕심 있는. 그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아들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성별에 관계없이 저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너무 이렇게 쭉쭉쭉 나가도요. 정말 이 실패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약간 잡초 같은 애가 좋아요. 그냥 뭐 넘어졌어. 툭툭 털고 일어나. 피가 나. 엄마 나 피나는 것 같아. 소독해줘. 이런 애가 나. 거기서 대고 막 자기가 막 주는 것처럼 난리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막 100점만 요구해서 하나 틀리는데 막 숨기고 막 컨닝하고 이러는 거 너무 없어 보여.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은 좀 굴려서 키워야 돼. 굴려서. 이게 되게 중요해. 예.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을 봤을 때 10대 때 잘 탑을 찍는 애가 있는가 하면 20대, 30대에 탑을 찍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늦게 40대에 찍는 사람도 있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뭐 보면 대기만성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딸은 또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아들은 늦게 나왔거든. 부모 입장에서는 안 달라지. 얘 왜 이래. 근데 아니야. 인생 길게 보면 얘가 언제 자기의 포지션을 딱 잡느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막 10대 때 뭐 부잣집 딸, 공부 잘하는 애, 예쁜 애 뭐 이런 애 있잖아. 왜? 그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 40 넘어서 만났어. 그게 유지가 되나요? 유지된 애들도 있고 안 된 애들도 있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30대, 40대, 50대인 것 같아. 그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지. 지금 뭐 황소 붙었다, 뭐 PI 붙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그렇지 않아? 벌레가 날아다녀. 여기 화초가 있거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길게 봐라. 애들 길게 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어제도 이제 딸하고 이제 보이스톡을 했어요. 딸이 막 어지럼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아는 자료들을 좀 차려서 주고 서로 또 주고받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고민을 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내 고민을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굉장히 든든해요. 꼭 부모가 막 돈을 막 바른다, 뭘 준다 이게 아니야.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이 컵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부모가 이 컵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본인도 고민을 해. 그게 얼마나 큰 서포트인데. 우리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못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괜찮다는 얘기야. 왜? 차선책은 항상 있으니까. 솔루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곤님이 웩슬러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KG 웩슬러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거는 해보세요. 저는 KG 수업은 추천해요. 왜냐하면 왜 추천하냐? 내 머리랑 비슷한 수준의 애들과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오래된 교육과정을 해본다는 건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어릴 때 한 2년 정도. 근데 오래 할 필요는 없고 한 2년 정도 하면 돼. 아시겠죠? 질문이 짧은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초 5학년은 내신형 학원을 가지 말고 어학원을 가는 게 좋은가요? 최선 어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겠죠? 아니요. 최선 어학원 보내세요. 예, 보내세요. 보내세요. 신주리님이 코치님 오늘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좋을 건 없는데 기분이 나쁠 때 제가 요즘에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오늘의 하루 아니면 뭐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 기분 관리 이래요. 진짜로. 기분 관리 막 이렇게 약간 주문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기분 관리잖아. 내가 뭐 저런 것 때문에 화를 내?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뭐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기분 관리 이거 괜찮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괜찮아. 자, 초3 여아 초1 때 영어 읽기와 대형 영어학원을 병행하여 보내다가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영어책 읽기 듣고 따라 읽고 혼자 읽고 매일 했대요. 그러다 읽기 수준에 비해 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2월부터 원어민 수업에 쓰기 위주 학원을 보내고 있다. 매일 정해진 틀에 맞춰 줄거리 쓰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고민된다. 수업 시간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것도 계속 보내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라는 게 책만 읽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 왜 안 깨닫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어디 영어를 어학원에 가도 이게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4대 영역을 가르치는 어학원에 가도 영어는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처럼 이 문제가 100점이 안 나와. 영어는 다 골고루 맞춰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아이 스스로도 해야 돼. 아니 초1부터 얘가 지금 초3인데 초1, 초2를 계속 리딩만 했어.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지. 근데 이제 하려고 해. 뭘 고민해 해야지. 계속 해야지. 그럼 안 했잖아 그동안에. 남들 할 때 안 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제발 막 책만 읽어서 영어가 된다. 따라 읽기만 해도 영어가 된다. 뭐 유튜브만 영어 그러지 않아. 다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섞어야 돼요. 섞어.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다 그냥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 입에서 너무 힘들다. 즉 성장을 방해할 정도라면 양을 줄이는데 아니다 할만하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알겠죠? 기분 관리 괜찮지? 그래서 나 항상 아침에 이게 막 나오다가도 막 기분 관리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며칠 전에 도곡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호등은 다 있는데 신호등을 운영을 안 해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도로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요. 횡단보도를 걷더라도 차가 무조건 섭니다. 여기의 특성은 좀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사했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요. 여튼 저는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세게 왔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 앞에서 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쫙 와서
거의 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저도 그냥 횡단보도에 섰어. 그랬더니 뒤에 차들이 빵빵하는 거야. 빨리 차 빼라 이거지. 그 차가 어떻게 빼?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걸어가서 그 차 유리창을 노크를 했어요. 딱딱딱. 그랬더니 그 운전사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끝까지 안 내려. 요만큼만 내려. 아니 내가 뭐 총기 든 사람이에요. 요만큼만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시더라고.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운전하시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예, 그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화가 안 풀렸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와 잘했다고. 서로 웃자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 자, YONNCY 님. 초3 여아, 어릴 때부터 영어 영상 보여주고 음원 들려주고 2학년 때 친구 엄마가 원어민이라 프리토킹만으로 수업을 해서 스피킹과 듣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안 시켜서 읽기랑 쓰기가 안 돼요. 영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학원을 맞춰 보내기가 힘듭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읽기 쓰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전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죠. 답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 내가 들어요. 리스닝. 그렇죠. 그럼 들은 대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들었어. 리스닝, 말에 스피킹 연결돼야 되고 책을 읽었어. 읽은 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리딩하고 라이팅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3학년을 잊어버리세요. 3학년 잊어버리시고 학교 수업을 먼저 중심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원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일기를 쓰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WJY님. 초3 여아 엄마 서초구. 지금 초등 최상위를 풀고 있는데 진도를 빼는 게 먼저일까요? 탄탄하게 심화를 가는 게 먼저일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3학년 최상위 풀고 4학년 진도 나가야 돼요. 선행과 심화는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한다면 자기 학년 심화, 선행 같이 나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할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 뭐 하나 흘려들을 말이 없네요. 다 내 얘기 같고 내 고민 같고 엄마들 고민이 다 비슷하죠. 자,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샤론 코치 클래스를 이벤트를 해요. 10% 할인해서 2028 대입대회 중등반 클래스 신규 강의고 그리고 또 뭐를 했죠? 미래인재 클래스하고 초등급 클래스 B를 지금 할인하고 그리고 기간도 원래 저희가 6주 보여드리는데 8주로 제가 2주를 늘렸어요. 중등반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강의가 2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굿즈가 많아요. 제작해 놓은 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클래스 샤론 코치 클래스에 후기 쓴 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 보시라. 자, 그리고 초3 남한데 아는 분이 텍사스에 살고 있대요. 초5에 텍사스 영어 캠프 같은 프로그램에 오라고 하는데 총 예산은 2천만 원을 잡고 가능할까요? 가고 싶은데 영어 능력 효과보다 경험만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간다고 하면 남편이 보내준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여름에 보름 정도 체험학습 쓰고 가야 될 것 같고 5학년은 좀 늦고요. 5학년은 어차피 보내실 거라면 초3 근데 이 아이 영어 실력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역에 캠프가 다 있어요. 근데 캠프만 하고 나면 정말 특히 여름은 액티비티 위주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시기고. 저라면 4학년 때
저희가 하는 캠프도 있어요. SCC 리아 캠프라고. 캠프도 하지만 끝나고 방과 후에 원어민하고 영어 수업도 하고 또 수학도 해야 되거든요. 한국 수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세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5학년은 한국에서 일단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담이 있고 또 거기 5학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초3 네 있고 네 시작해본다. 네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코치님 KG 보내셨다고 하는데 간다면 언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KG는 한 7세, 8세, 9세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제일 좋다. 위에 질문들을 제가 건너뛰었나요? 아니면 그러네요. 건너뛰었군요. 얘가 내려갔네요. 다시 좀 찾을게요. 아이패드가 조금 어려워서 아이고 다시 볼게요. 위에 질문들을 제가 많이 건너뛰었나 봐요. 네. 봅시다. 그리고요. ROYKAI맘님이, 예. 로이카이맘인가봐요. 영어 도서관을 그만둔 지 3개월인데 집에서 영도처럼 집중 듣기 하고 써머리 하라고 하니까 집중 듣기만 하려고 해요. 본인이 읽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써머리는 안 해도 될까요? 원서만 읽어 나가도 되는지, 온라인 영도라도 해야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영유 나온 SR 3.8는 9살 남자입니다. 초2잖아요. 초2인데, 일단은 집에서 영어를 하는 거죠. 근데 영어 도서가 영유는 나왔나요? 영유 나왔다고 하네요. 집에서 한다면요, 집을 학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원서 코너에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재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레벨별로 있어. 우리가 코र्स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쓰는 것도 해야 돼요. 원서 읽고 원서에 대해서 일기 형식 아니면 독후감 형식으로 쓰든가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잡고 쓰든가, 예, 쓰는 것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리딩, 라이팅 되는 거잖아요. 리스닝도 좀 해야 되고요. 예, 리스닝 집중 듣기 한다고 하니까. 네. 그 말하는 거, 스피킹 필요하죠. 그랬을 때 화상 영어 같은 거를 스피킹하고 라이팅 될 수 있는 걸 하나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개는 넣어야 될 것 같다. 네. 캣 옥머님은 분당 초3 여아 아직 한자를 시작을 못했는데 학습지로 할까요? 운동도 주 1회 수영을 합니다. 더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초3의 중요한 우선순위 좀 체크 부탁드려요. 엄마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초3부터는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아들이 사회과학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과학이요. 네. 한자는 뭐 학습지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초등 저 클래스나 초등고 클래스 B를 좀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셔야 됩니다. 맞죠.
아빠한테 말하면 말도 안 되게 혼날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한 상황인데 어찌해야 될까요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초3 여아 남양주. 한글책, 두꺼운 명작 소설도 잘 읽는 여자아이입니다. 우공비도 저와 차분히 풀고 있어요. 한자 학습지도 합니다. 기파랑이나 한우리 같은 학원은 언제쯤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직 한글로 글쓰긴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하고요. 우공비로 교과하고 있고요. 한자도 하고 있고요. 안 다녀도 되고요. 만일에 다닌다면 주 1회 정도 국어 독서학원 있죠. 예, 그런 데 하나 뭐 CNA 같은데 그런 데 하나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네. 청란님이 서초구 초5 영어 도서관을 주 5회를 가고 수학은 개별 진도에서 최상위를 5-2와 기행 6-1을 하고 있다. 영도를 너무 좋아해서 유지하고 싶은데 6학년 정도 되면 중학교 내신 준비할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지금 수학 비중이 너무 약해요. 예. 수학을 지금 이래도 예. 조금 더 진도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돼야 돼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영도가 아무리 좋아도 5학년이 영도를 5회 가는 거는 시간 배중이 좀 안 돼요. 예, 시간 배중이 좀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올리비아 님이 국제학교 2학년 수학 진도가 달라 고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국 국공립은 깊고 국제학교는 넓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 둘 다 소화하는 것 같은데 어디 진도에 맞추는 게 나을까요?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한국 진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제학교에 수학이 쉬워요. 매스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기 고등학교 보딩 가는 애들도 한국 수학으로 고 2-1학기까지는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매스가 쉬워진다. 아시겠죠? 캐드 오버님은 제가 말했는데 대치동 여고 궁금합니다. 한 말씀.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다 여고를 많이 가요. 왜냐하면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이 기숙사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길 더 원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대부분 의대 보내는 거 많이 원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외고를 빼서 대원외고 쪽이나 한영외고, 특히 한영외고 쪽을 많이 보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수능을 보는 애들은 뭐 숙명여고, 경기여고, 진선여고 좋은 여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굳이 서초동에 있는 세화여고 전국 광역자사고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중등반 클래스에도 제가 이걸 다 분석했거든요. 중등반 클래스 들으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별로 수학의 그 난이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 특목자사 입결이 다르고 다 제가 분석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코스대로 가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나방은 침이 고여요. 먹는 얘기해서 그렇죠? 경기 영유 3년차 라이팅 숙제만 할 때마다 엎드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글쓰기에 흥미를 붙일 방법이 있을까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일단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글을 쓸 때는 나의 생각, 나의 견해를 쓰는 거잖아요. 나의 의견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의견이 없는 상태에 쓰기는 안 나와요. 머리에 저장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쓰는 기술. 그게 문법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많은 단어들. 그게 보캐브러리죠. 유창성이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짧게 하면 글은 안 나와요. 글이라는 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잖아요. 그게 뭐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글쓰기 전에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 디베이트, 그다음에 어떻게 얼개를 짤 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시간을 짧게 주지 말고 엄마랑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엄마랑 계율을 짜보고, 그러니까 앞에 단계가 한 9가 되면 아웃풋은 1만 갖고 되거든요. 쓰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이번에 중등반 클래스 강의를 만들면서 몇 달을 머릿속에서 막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나올 때, 아웃풋 나올 때는 뭐 정말 폭풍처럼 나오죠. 막 비가 막 오는 것처럼 폭우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정리하고 또 그거를 녹화할 때 또 정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오래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